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토론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5분의 토론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조선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추천 배준영 토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토론자의 기조 연설을 듣고 토론자 상호 간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1대1 자유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토론자의 자유토론이 끝나면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크게 세 순서로 나뉘는 겁니다. 먼저 기조 연설, 이어서 1대1 자유토론, 끝으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사회자가 도중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토론자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1분이고요. 먼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한경애입니다. 장애인 노인이면서 가난과 사회평견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는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생각한 것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교육과 발 마사지와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 나누면서 지역복지 사업을 20여 년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핵심 가치가 보건복지,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 살아있는 서민의 목소리의 호소를 정책에 담아 반영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박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출마한 이유는 인천의 균형적 발전과 인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화, 평화, 평등과 개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당당하게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어르신께서도 일을 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의원으로 저는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시의 예산을 올바로 편성하는지 올바로 집행하는지에 대해 감시할 것입니다. 또 우리 민주평화당은 가장 중요한 가치의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조례와 재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정의당 조선희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여성을 당당하게, 청년을 풍요롭게, 노동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정의당 인천시 비례후보 조선희입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계약시켰습니다. 취업비리,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1야당을 정의당으로 교체시켜 주십시오. 취업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여러분, 미투 이후
달라질 세상을 바라는 여성 여러분,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인하를 인하는 상인 여러분, 정의당이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배준영입니다.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는 파이를 키워서 나눈다기보다는 짜그라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만을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를 보니 빈곤층의 소득도 작년 대비 12%가 줄었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소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5, 6월 하루 놀면 동지섣달 열을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챙기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들과 인천시정을 4년 동안 훌륭하게 이끌어온 유정복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인천강력 비례의원 후보 조성애 인사드립니다. 촛불을 밝혔던 위대한 인천 시민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 차례입니다. 인천의 적폐를 걷어내고 시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인천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서해 평화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을 위한 개혁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든든한 시장 후보 박남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6.13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 지방정부를 바꿀 수 있도록 인천 시민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자 소개에 이어서 5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은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먼저 본인이 속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토론자와 1대1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발표는 2분, 자유토론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인당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토론인 만큼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등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정책 검증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도록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의 정책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난, 비정규직 차별 등을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특히 인천시 청년들은 더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대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안 되고 있으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딛기도 전에 신용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업만 벌리면서 가까운 일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학자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이자를 무이자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의 평등입니다. 여성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폭력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미투 운동 등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254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첫 아이 출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출산의 두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육아 문제도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임시 방편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서 영구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인 복지를 외치면서 노인정 몇 개를 늘리고 노인정에 조금씩 지원하는 복지로 했다고 말하는데 노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분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노인 일자리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선영 후보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이제 토론자 상호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1대1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토론자는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적절히 안배하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의당 조선희 후보자부터 박선영 후보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저희도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 인천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의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평화 수역의 문제도 있고 남북 공동 어로 수역의 문제도 있고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정의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인천으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가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과 서해평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선희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박선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현재 다당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가면서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후보, 아직 30초, 28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서해 5도 주민들은 그동안 남북 군사 간의 충돌,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여름철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서해 5도 지원 조례랑 평화도시 조례 등을 제정해서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천을 평화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인데 그런 파트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의회에서도 시정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선영 후보, 말씀하실 네, 시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같이 인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모든 부분을 이번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가장 큰 수혜가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이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희망에 우리 인천이 모든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공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범위가 벗어나서요. 왜냐하면 공약하는 부분을 저희 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 그리고 인천에 현재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너무 작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좀 파이를 좀 키워볼까 하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으로 인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당이든 같이 인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인천 시민으로서 시의원이 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가 박선영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이 청년, 여성, 노인 등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평화당에서 하는 정책 중에 소득, 자산, 부모 자산, 별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 높은 취업난, 주거비 등으로 결혼, 출산 이런 거를 포기하는 헬조선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난 유정복 시 정부는 이 청년의 길을 살리고자 일석오조 청년 프로젝트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 면접 지원 서비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청년 건강 검진 조례를 제정해서 검사를 원하는 구직 청년에게 건강 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다각적인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에 관련된 거는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2,000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한 10초 남았습니다. 560유로 정도의 이 기본소득을 줬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 부담을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청년에게 미래를 주겠다고 하는 거는 인천은 모든 인프라가 앞으로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금 찾지 못해서 일자리를 못 주는 거지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자리가 단지 개수로 말하는 것보다도 질적인 일자리를 찾는 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잠시 아르바이트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안정한 직장을 가져가지고 정말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잠깐 그동안 해왔던 부분은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 가지고도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 가지고는 청년들은 전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우리가 그 질 좋은 일자리를 놔두고도 청년들한테 지금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자리가 바로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이 평화 시대가 오면서 인천은 강대한 문화,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그 문화 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저희가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주정 토론자 질문의 1분 30초를 다 쓰셨기 때문에 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자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선거 정책 공약 그 핵심이나 내용들이 보면 민생 문제가 많아서 네. 또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옆에서 여쭤봤긴 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그 청년 기본소득 연 이제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연간 이제 20조 원이 이제 추산되는 비용인데요. 이걸 이제 중앙정부 재정으로만 충당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인천 지역 차원에서 이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혹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천의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1년 예산을 보니까요.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9조 원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하느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당장에 1년에 1,0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평생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평생 직장을 가져서 그 청년들이 내가 이 직장에서 앞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 원 잠깐 그 1,000만 원 받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새로 가져가지고 정말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청년들한테 그 시에서 주는 그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질 좋은 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직장 그리고 앞으로 인천은 무지무지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후보는 시간을 다 쓰셨지만 조승혜 후보는 40초가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40초를 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좀 그러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민주평화당이 시장 후보를 안타깝게도 이제 못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공약 그러면 뭐가 있냐. 이제 이걸 묻고 싶었는데 답변을 미처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봅니다. 인천은 시민들의 삶 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저는 인천의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축은 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았지만 공약상 후보님께서는 작금의 인천 경제를 어떻게 보시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부분에서는 어제 그제도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띄게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오는 정말 청년들한테 오는 그런 부분 경제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많이 놓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매스컴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혜택이 우리 서민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치는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반면에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앞으로 우리 인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 경제 부분이라든가 다른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같이 갖고 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같이 가지고 가셔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영 후보, 답변에 시간을 많이 쓰셔서 11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경애 후보는 1분 가까이 질문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업의 중심지인 인천이 나날이 제조업체 감소 대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잖아도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예, 일할 사람을 찾고 싶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애 후보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시간을 더 쓰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사회 소외계층에서 복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에도 지금 사실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전달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경제 정당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선시하는 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보기 때문에 우리 인천을 엄청난 기회 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잘 하려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이면서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이 있고 항만시설이 있는데 제조업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려면 정리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할 말씀은 마지막에 공약 발표와 토론자 1대1 토론 시간에 계속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대1 토론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자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의당 조선희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동안 정책 발표부터 듣고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부평역에서도 무차별 여성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미투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정의당은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성평등 조례와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가족과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동네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하고 아동 치과 주치의제를 실시하고 또 동복지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는데요.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가 재임 시절에 했던 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정의당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동부터 무상으로 실현하는 것, 동마다 건강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천 남구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교육혁신지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중소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서 정의당은 인천 시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형마트 규제 강화, 그리고 연간 2천억의 10초 남았습니다. 지역 카페를 발행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정의당 조선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 공약을 보니까 노동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20% 이상의 생활임금 보장 민간 확대 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중소상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의 결정을 놓고 국회 안팎으로 격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올라야 된다는 게 공감되는 형성돼 있는데 다만 그게 너무 경착륙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질까 하는 게 우리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경기가 경색된다는 것이 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선희 후보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시장 후보 토론 때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대1로 바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최저임금 문제와 중소상공인 문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중소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것이 과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지출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임대료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삭감과는 무관하게 중소상인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제1야당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중소기업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정책들을 사실은 펼쳐주시면, 국회에서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신다면, 그리고 시에서도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주신다면 중소상인과 저임금 노동자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하는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토론자,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상생하는 인천, 그리고 영세 상인들과 시장의 상인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기와 어떤 적절성 여부에 있어서는 정의당에서도 한번 큰 폭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중소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치가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 입장을 더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가 조선희 후보를 상대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조선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여성, 청년, 노동, 그리고 이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초점을 둔 정책이 많고요. 우리 민주평화당과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좋은 정책이 참 좋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동 관련 분야 질문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공약에 보면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라고 이제 주민센터 내 노동상담소를 이제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상담을 해서 조합 조직률을 이제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군구청의 전담 노무사 배치나 시민 이제 명예근로감독관 이런 것은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이 주민센터 내에 노동상담소 설치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성애 후보님께서도 여성 노동운동을 사실은 해오셨었잖아요. 그래서 1터에서 그 3터와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네마다 그걸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모든 동마다 이것을 동시에 실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은 사실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남동구청장과 남구청장 지방 기초단체장 출마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센터 내에 네, 그 지역 내에서 구청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떤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 군이나 구청 좀 큰 단위에서는 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퇴근 이후나 이렇게 점심 시간인데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생활 환경에 가깝다고 해서 네네. 저는 이제 상담이 자주 온다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희 후보만 답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접근성을 좀 강조 부탁드립니다. 네, 접근성 같이 고민하면서 사실은 만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는 노동상담소 동네에 그걸 만드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그리고 노동부시장대 도입 등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것, 그것이 정의당이 가져가고자 하는 커다란 노동 존중 도시의 방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1분 30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짧게 간명하게 하시면 총 3분을 풍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가 조선희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쓸 수 있습니다. 네. 정의롭고 활기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센터에 지금 노동상담소를 설치한다라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당에 특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생하는 인천을, 잘 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균형 있는 원도심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원도심권에 있는 경제 매체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 업체에서는 정규직보다 일이 많을 때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시는데 급격한 기본금 인상으로 금년에만 18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감소되는 일자리에 정의당의 대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힘 있는 정당들이 자꾸 저희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힘들을 저희 양쪽에 더 저희보다 저희는 의원수가 6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의 노동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영세 공장, 작은 공장의 일자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다른 당에서도 여쭤보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지? 라는 제도를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존중 정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노동 존중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부터 펼쳐나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시민들, 인천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는 정책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경희 후보. 그럼 그 균형이 있는 삶이 우리 인천에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영세업체도 마음 놓고 시간에 직원을 채용하여 나름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인천의 제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귀족 노조 대변인이 되지 말고 일반 시민 운동권을 보호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귀족 노조요. 저는 사실 노조가 그렇게 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받으시는 월급에 비하면 정치인들이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이 부분은 아마 조성애 후보님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상인도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시간이 됐군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후보 10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월급이 높습니다. 일반 하는 걸 보면은 네,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를 귀족 노조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네, 한경희 후보. 예. 나머지 얘기는 잠시 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쓰시도록 하고 끝으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당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묻겠는데요. 성평등, 미투운동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또 부평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같은 여성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한테 행복을 줄까 또 여성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이런 일이 당하고 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꼭 사건 후에 그런 부분을 문제 삼고 또 그걸 언론화해가지고 항상 그 문제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 해결 방법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진짜 우리 모든 어느 단체든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을 아이들한테 교양 과목으로 해가지고라도 이 교육은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 말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 프로그램 타임마다 만약에 이러한 교육을 집어넣어준다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순희 후보. 네, 당연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5월 17일에 인천의 여성들이 517분 동안 구월동에서 이어 말하기 인천 행동을 진행했거든요. 다양한 여성들이 본인들이 겪었던 차별의 경험과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사실은 정치가 어떻게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와 생활 조건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의식의 변화, 즉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방선거 진행하면서 인천의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성폭력 신고센터, 성평등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정의당은 이미 의원들의 교육과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교육 등 성평등 교육을 상당히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해왔던 것이 또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영 후보에게 9초가 남아있긴 하지만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조선희 후보자의 1대1 토론 마무리하고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의 정책 발표 듣고 1대1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당은 지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3조 7천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나 넘는 복지 예산은 더 썼습니다. 어린이집서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을 이뤘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전철의 지하를 통해 원도심을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지는 녹지화해서 시민들에게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택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년에 4천억씩 갚아서 1조 6천억 원을 갚으면 이것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15조 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경제 자유구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만 누릴 수 있는 5가지 무상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들이 1,000만 원 범위까지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6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까지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가능하게 해주신 그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준영 토론자의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부터 1대1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자유한국당에게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그 10대 공약을 보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강한 안보, 당당한 외교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현 목표를 그 아래 보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달성, 이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 압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아닌가 묻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굳건한 이제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남북 사이의 대화 이제 신뢰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이제 평화 체제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 것이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이런 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그 미국하고 이제 공조하에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통일 그리고 국방정책이 너무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님은 아니시지만 오늘 출연하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민주당 조성애 후보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북미 대화의 성공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은 사선이 가장 긴 지역, 접경이 가장 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5도 그리고 강화 지역은 어느 곳보다 안보가 중요하고 평화가 정착됨으로써 저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북한의 정책이 단순하고 대증적인 그런 것에 그친다 그러면은 이런 위험이 다시 재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미국에서는 서로 협의하는 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12일 날 북미 대화를 통해서 접점이 생겨지면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탈출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혜 후보, 남은 시간 쓰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일자리가 이제 저번 시장 후보 네. 토론회 때 50만 개 만들겠다고 또 네. 다시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재임 시절 네. 8만 개 정도가 만들었다. 이게 이제 팩트 체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정리해주시죠. 공약을 해서 나중에 또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자 네, 말씀하실 수가 10초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KBS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 다음날 팩트 체크를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 팩트 체크에 의하면은 35만 개의 일자리를 지난 4년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는 정규직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가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과 중에서 투명하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은 송도 6809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네, 송도 6809에 관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도 6809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 69만 평 중에 59만 평은 돌려받고 나머지 10만 평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토지의 원가라든지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부지의 비용 같은 것을 다 산정해서 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0여 차례 만났고 지난 시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싱크대에 더러운 접시들을 놓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애 후보. 자한당에서는 도로 철도 부지를 지하화해서 지상 부지를 주택 공원 조성, 문화 체육 시설을 통한 원도심 부흥 계획을 공약하셨습니다. 이와 떨어진 원도심권의 개발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원도심 개발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24개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10년 동안 개발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것은 개항창조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원도심에 사는 76%의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 50초가 남아있는데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양지하시고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을 쓰실 계획이 없으시면 넘어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가 배준영 토론자를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쪽 당은 대변인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3조 7천억 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경인철 지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시장 토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 15조 원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조 원을 이번에 그 시장 후보님들도 얘기하실 때 어디서 유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많이 난상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또 시민들한테 누릴 수 있는 특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특혜를 전부 어디서 충당해서 할 건지 왜 여기서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큰 공약들을 앞세워서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표를 좀 더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참 많게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동안에 시에서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많은 팩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혜택보다 경인철 지하화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만 벌리고 우리한테 오는 혜택은 언제 오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배준영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는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서 외국 투자의 한 70%를 저희 경제 자유구역에 끌어옵니다. 그것은 성과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도시가 발전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바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3조 7천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그런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공약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경인 전철 지하 같은 경우에 그 적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확실한 예산과 플랜이 있어서 그 지역에 슬럼화되고 그리고 개발이 안 됐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로 돌려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대 무상 특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무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을 보니까 6억 원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개인 1인당 1천만 원씩 보상을 해줄 수 있고요. 무상 교복 저희가 20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버스 타는 거 40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 그리고 국비 그리고 교육적 예산을 다 하면은 저희가 재정 건전화된 힘을 바탕으로 저희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의당 조선희 후보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후보께서는 배준영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오히려 부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비례후보가 아닌 당직자 분께서 나오셨는데요. 설마 여성 비례후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정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후보의 자질 검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후보가 직접 나오는 것이 유권자의 알 도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알 권리를 위해서도 좋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8일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정의당 김웅호 후보가 유정복 후보님께 혈세 11억 원 낭비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민세 2배 인상,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하고 유사중복 사업 폐지로 복지 예산이 삭감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셨나 봐요. 이렇게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사실은 부채가 줄어든 건데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께 먼저 고개 숙여 감사하고 사실은 부채 제로, 복지 제일도시 이런 것들을 내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116억 혈세 낭비에 대해서 사과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온 거는 당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했고요. 여기 나와 계신 여기 후보자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렇고 말씀하신 116억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게 손실로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완공 시기만 맞추고 그런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 건전화를 한 거에 있어서 물론 경기가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렌트카 그리고 리스를 전부 저희가 한 50% 정도 끌어들여 갖고 1조 원이나 더 하는 그런 노력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크게도 챙기지만 작게도 챙기고 저희가 서인부대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저희가 2016년, 17년에 저희가 제2경제도시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성과대로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자의 정책 발표를 듣고 1대1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발맞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시민들께 3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첫째, 서해 평화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서해 평화 협력청을 만들고
인천, 개성, 회주를 연계한 남북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땅길, 바닷길, 하늘길을 열어 인천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아울러 인천의 경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 경제특별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은 지리적, 교통 물류적으로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를 살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수출기업 육성, 창업 지원 등으로 1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인천의 핵심 산업인 항만, 공항, 자동차, IT, 바이오 등과 함께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인천 경제의 잃어버린 4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셋째, 인천 재정 건전화를 통해 시민의 민생과 복지를 살피고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 참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는 인천이 부자 도시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천은 1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진 도시입니다. 과감한 재정 개혁을 단행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혁신, 면, 동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시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애 후보를 상대로 한 1대1 자유토론,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천의 중심 제조업의 상징인 지혜 문제 등 산단의 제조업 도산으로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GM 도산을, GM이 오히려 잘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GM의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은 현재 싸우고 있지만, 인천에 30만 그 하청 관련 그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문제나 그리고 하청 업체의 어떤 안전을 위하여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 GM과의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런 그 결과 지금 현재 어떻든 경영 정상화를 저는 되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이 돼 있나요? 지금 GM 일자리 네. 잃어버린 그 네. 분들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 GM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직접 고용을 하라는 그 판결, 노동부의 판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비정규직 외에는 순환 근무를 통해서나 순환 배치를 통해서 고용 문제는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께서 인천경제형 버금가는 도시재생총괄본부를 만들고 전담 부시장까지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개발이 이런 기구가 없어서 안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그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예. 아니면 아니, 시장 후보께서 인천경제형에 버금가는 도시재생총괄본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원도심하고 그 상관이 없고 그 원도심에 관련한 그 도시총괄 본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번 주제가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 저는요 균형 발전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왔어요. 네, 네. 도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와서 지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사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초년생이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입문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많지만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자체가 사실 경험이에요. 복지만 20년을 했지만 정책을 모르고 해왔다고 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현실에 맞는 또 정책에 맞는 이런 일들을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신 서해평화협력이라든가 땅길, 바닷길, 하늘길 모두 다 열려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10만 개 일자리에 똑같이 지금 시장 후보님이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 땅길, 바닷길, 하늘길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서 정말 저도 앞으로 문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은 관광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이라든가 강화라든가 그리고 구도심지에 그 부분 있는 그대로를 상품화해서 좀 정비해가지고 상품화해서 그거를 우리가 인천에서 충분히 활용을 한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뭐 수출기업 육성이라든가 10만 개 일자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만들 건지 또 10만 개 일자리라는 말을 우리는 그래요. 그 후보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의 자리를 마련해라라는 7, 8만 개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해왔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팩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러면 이렇게 10만 개씩이나 만든 일자리 그럼 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허덕거리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4년 이제 임기 내에 이제 10만 개 일자리고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그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50만 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인천에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도 있고 영종지구도 있고 이제 청라 국제도시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국제도시에는 이제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 일자리가 있는 그 기업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 그 투자 지구에 맞는 그 업종들을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선영 후보자가 질문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조성애 후보 답변은 하시겠습니까? 40초가 남아 있는데. 예. 모두 인천이 실업률도 높고 또 그 사는 것도 팍팍하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요. 그래서 모든 지수면에서 그 별로 우리 인천이 좋은 성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 후보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다 이제 정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어떤 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정의당 조선희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민생 문제가 중요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저임금 문제를 사실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최저임금 계약을 주도한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서 노동단체랑 뭐 인천 여성 노동자회를 비롯한 최저임금 대책이 지역사회 내에 꾸려져 있는데요. 가서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성 노동운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10만 개 이상 좋은 일자리가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사실은 만드실 건지 10만 개라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표현들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하고도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듯한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최저임금은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그 법 개정이 이제 한국의 복잡한 임금 체계 속에서 영세 사업장의 이제 부담은 덜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보호하는데 초점을 그렇게 두어서 저는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여야 타협의 어떤 산물 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최저임금에 관해서 이제 민주노총과 정의당 이 문건들을 다 보고 또 면담도 해봤는데요.
실제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157만 원을 이제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이제 한 달 그 상여금하고 복지수당이 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사실은 최저임금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은 정말 그 최저한의 그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취지에 그 맞춰서 하고, 그리고 영세사업자를 이제 어떻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임금 인상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산입범위 관련한 조정이나 임금 체계 부분은 많은 논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날 기탄 기자회견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은 상여금이나 교통비,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저임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절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또 그 저임금 일자리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안인데요.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 인권 조례를 이번 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데 시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정책은 같이 해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에게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성해 후보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서해 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인천이라는 것을 공약 1호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자력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변 정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부분 저희와 공약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가지가 그 강화 영종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미국의 한 투자자로부터 지난번에 그 미국까지 저희 시장 후보가 가서 500만 불이 이제 한국의 은행에 들어와 갖고 실질적으로 영종과 강화에 이제 길도 놓고 메디칼 시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됐는데 이런 서해평 특히 이 영종과 강화의 이 도로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도 적극적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이랄지 계획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대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2개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시정을 이끄는 그 어떤 지도력,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정세, 뭐 세계적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정세에 편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세를 바라보고 또 미래 비전을 스스로 앞당기고 그리고 더 인천 우리 그 시민들에게 유리한 전국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는 인천대교 와 이제 연결해서 영종 신도랑 아까 말씀하신 강화연도 이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부분적으로는 추진되고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토론자 7초가 남아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성해 후보자 1대1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자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분간 정책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키워드는 진짜 변화와 시민들의 삶, 민생의 질 향상입니다. 인천은 삶의 질은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천 전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재조정하여 원주민들이 개발 분담금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는 정의롭고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간 2천억 원의 추가 확보해서
전통 경제와 미래 경제와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소방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등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용 장기 임대 주택을 매년 1만 호씩 개발하고 소득 하위 30% 이하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자기 학습 개발을 10개월 동안 지원하여 누구든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다 함께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주류인 원도 신권의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첨단 인터넷 기반의 분리수거 그린큐브를 설치하여 신속한 쓰레기가 수거가 가능한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설치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개발 및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원도심 재생 사업이 아닌 생산적 균형을 맞추는 원도시 개발 전략 및 방법을 개발해 균형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가 한경애 후보를 상대로 1대1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약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양당 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편승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후보자님들이 없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 혼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와닿고요.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스마트 쓰레기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자원을 만들 것인가 하고 또 1만 호 만드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이 자원을 어디서 재원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희 바른미래당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을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쓰레기 우리 바른당만큼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반을 이용할 줄 아는 정당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서부터 하는 이 재원은 우선 원도심 전용 예산을 2천억 원을 증대하여 사용하겠고 전체적인 예산은 정밀 검토해서 국비 등 국고 보조금 및 일반 회계 전입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은 아직 제가 미숙해가지고 잘은 설명을 못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인천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 아직 시간 남아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정말 공감 가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또 왜냐하면 안철수 또 당대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더 뭐 스마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스마트의 혜택은 인천시 모든 진짜 원도심지라든가 신도심지에도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1만 호 주택 그 부분은 좀 많이 정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애 후보 시간 남아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 신혼부부에게 20년 장기 임대 아파트를 연 1만 원씩 제공하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20년 장기 임대 아파트 연 1만 원 공급을 하고 600조 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66제곱미터에 20평형 방 3개 기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만 원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면은 국민연금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인천시 관련 조례 재개정을 할 거고요. 이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예. 재원 조달 방법은 인천시가 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국민연기금 운영자금의 연 4% 이상률로 20년 동안 20조 원을 장기 투자 유치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의 질의에 이어서 이번엔 정의당 조선희 후보가 한경애 후보를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신혼가구 장기 임대주택 1만 호 정책 지난번 시장 후보 토론회 때도 이렇게 접했는데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비하냐면요. 유정복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5월 8일 날 결혼 친화 도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행사, 남녀 만남 행사인 오작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커플이 되면은 지원금을 주고, 또 전세금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자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혼가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는 계속해서 1인 가구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1인 가구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또 원도심 관련해서만 많이 준비를 해 오셨다고 그래서 특히나 원도심에 여성 노령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조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민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인천이 된다면 진정한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그렇게 큰 저기는 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1인 가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하고 심도 있게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조선희 후보 시간이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다른 정당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청년 세대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여성 1인 가구주들은 특히나 주택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마련 지원 비용에 있어서 남성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재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자인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항에서 불도 나서 매연이 저희가 신흥동에 사는데 거기까지 오기도 했고, 사실 GCF가 있는 환경수도라는 인천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경기 전북에 미세먼지가 세 번째로 낮은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010년도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120만 개 이상의 마스크도 보급했고, 공기청정기도 어린이집 경로당에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정책 중에 참 좋은 정책인데, 1천만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천만 그루 미세먼지 정화숲을 조성하는 미세먼지를 절감시키겠습니다. 인천시 미세 농도 지역의 1천만 그루의 정화숲을 조성하고요. 도심의 공공 민간 건물 옥상에 녹색 정원을 조성합니다. 건물 외벽 담장 도로변 등의 미세먼지 흡착 식물벽 설치, 가정마다 미세먼지 흡착 효과가 높은 식물벽 설치를 보급합니다. 어린이집, 각급 학교,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관리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배출 화물차, 경영차인 미세먼지 저감 장치 보급 지원, 중대형 선박역, 고압역, 육성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영흥 하력 탄력 가동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청정 연료를 사용을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철 일부를 구로서부터 온수까지 지화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권에서도 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당 후보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 인턴, 일용직 이런 것도 다 일자리입니다. 직장에 귀천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좋은 일자리 우선 만들면 좋겠지만은 어떤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을 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1대1 토론이죠.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바른미래당 우리 한경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약에도 이제 참신한 것이 참 많은데요. 저도 이제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이제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초과 노동 그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노동시간 계좌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에서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의 이제 성과를 바라보는 바른미래당의 시각이 좀 소극적이고 조금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인천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최적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동안 이제 고통을 받아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서해 평화 협력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이때 이제 평화와 번영에 관한 이제 청사진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시장 후보 토론회도 받고, 이 지방선거 공약도 받고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생에만 이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전체적인 이제 경제라든지 전체적 평화, 인천 도시의 이제 미래 청사진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혹시 그 생각이 어떠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북 간의 이런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갈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북한이 요구한 대로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되, 그러나 모든 그 체제적인 거는 우리 남한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거기에 효율성 있게 함께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 들고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우리 중보할 때는 같이 함께 하고, 그러나 안 될 때에는 그거는 견제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질문할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질문한 시간 다 쓰셨고, 한경애 후보자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하는 일과 중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토론 대회를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떨리는 게 많고,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네, 한경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잘 활용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 들으시면서 잠시 숨을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각 토론자가 차례대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원래는 1분이었으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인천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역민 여론조사와 각종 단체나 언론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통 질문 주제는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쇠퇴와 신도심 발전으로 인해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빈집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조선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은 1분입니다. 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었는가, 원도심 개발이, 이것부터 사실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와 함께 석바위 시장을 갔었는데요. 상인분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정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동네가 주안 이동이신데 당신은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나 이 동네에서 나가야 된다고, 제발 재개발 사업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 방식으로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에는 개발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 격차, 건강 격차, 교육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이 됐기 때문에 학교가 떠나기도 하고 사실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 산부인과도 없고 막 이런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도 건강 조건에 있어서도 격차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역 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둘째, 정리해 주시죠. 예. 네. 그리고 인천시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요.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사업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분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맺은 말에서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도시는 원도심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천시만 해도 2008년도 이후에도 2,700억이나 되는 일반 회계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갔고요. 송도를 만드는데도 무려 땅을 조성하는데 8조 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제 원도심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경제적인 낙수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과 제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의 어떤 에너지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 성장의 에너지를 나누려면은 지역균형 특별회계를 만들고 지역균형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에너지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 등 이제 신도시가 있는데요. 신도시는 본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처럼 원주민을 지키고 원주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원도심에 살고 신도시로 출근하는 균형 있는 도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개발, 성장,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각각의 역할을 살려 상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시 전체가 순환되어 생명력이 살아나고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시 같은 경우 노후 주거지는 가능한 전면 철거 방식을 지향하고 공공시설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꼭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주민 중심의 뉴딜 정책을 통해 원주민의 만족감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원도심의 주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평수 속에서도 소방도로부터 비롯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는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비용도 없고 또 개발하고 싶어서 나가라 해도 이전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가서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성의 문제는 신도시에다만 우리 정부가 집중되어 가지고 개발되어지는 이 지역은 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낙후된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소방도로가 일단은 해결이 안 돼 있죠.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도와 모든 것을 다 풀어서라도 이거는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돼도 우리는 서민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민생의 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당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당하고 의논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의 답변 끝에 듣겠습니다. 네,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영종 신도시에 중점 투자하다 보니
구도심지는 불평이 많습니다. 구도심지의 주택이나 기본 인프라가 낙후되어 치안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 먼저 거시적인 사업만 주장하는 후보자들을 보면 답답해집니다. 매번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벌린 사업을 마무리하기보다 새로운 사업과 공정만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은 큰 사업보다 이미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지를 재개발하겠다고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정책이 바뀌면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인천 시민은 거시적인 발전보다 원도심지와 인천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부각시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느 관광지든지 옛 모습으로 멋진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도록 원도심지를 충분히 단장해서 자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5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 1분 30초씩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유권자에게 정책과 비전을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부터 맺은 말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지난 4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지, 앞으로 4년간 능력 있게 실력을 발휘할지 그것을 판단하고 투표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과 가깝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이 닳도록 주민을 만나고 그리고 문턱이 닳도록 부지런히 설득하는 그런 지역의 지도자야말로 인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능력 있는 후보 유정복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배준영 토론자의 첫 번째 맺은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모아주셨기에 평화의 봄이 찾아왔고 한반도 번영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와 시의회를 바꿔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멋지게 인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평화경제 수도 인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 인천, 세계와 통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인천, 일자리가 좋아 찾아오는 인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인천,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인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천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성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가 역시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천시 시민 여러분, 늦가을을 입원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인천시의 비례의원 한경애를 선택해 주시면서 또 우리 문병호 의원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이 행복하게 함께 사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늦가을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현장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당이 어느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가장 약점이 많은 노약자인 저, 여성, 장애인, 노인, 빈곤층에 속하는 저를 공정한 공천 과정을 통하여 저에게 비례 1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양당들은 서민을 살리는 경제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국민을 현혹만 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이제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관심도 없고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를 뽑아도 다 똑같다라는 국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제는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맙시다. 바른미래당은 민생의 당입니다. 국민만 위하여서 세워진 당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문병호 후보님을 시장 후보로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한경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1분 30초간 듣겠습니다. 네. 인천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로 하늘, 땅, 바다 어느 곳 하나 막힌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나고 자란 곳에서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인천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 지구가 없고 장애인 복지 시설이 많고 노인들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로 만들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거대 사업의 중점이 아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인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장점을 살려서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인천 시민의 평화와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저 박선영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선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정의당 조선희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내 삶이 바뀌는 인천을 만들어갈 정의당의 후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야당을 정의당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와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드는 1타 2피의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정의당입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 남구청장 문영미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남동구가 바뀝니다. 남구가 달라집니다. 정의당을 선택하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인천을 바꾸는 것은 정의당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갑질 없는 나라,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이라는 서로 떨리는 비전을 갖고 기호 5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조선희 후보자의 맺은 말을 끝으로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5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비례대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